자,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기에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1년 내내 고생해요. 당연히 예비 고1 과정에서 습관 잘못 들여놓으면 평생 고3 내내가 고생이고,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수능 지문을 뭐 지문에 모든 근거가 다 있다 뭐 이런 자꾸 쌉소리들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 국어 국문은 전공자가 아니라니까. 국어 교육이 전공자고요. 서울대 국어교육학 전공자 여집합이 진짜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 평가원 교수님들에서 주축의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서울대 국어교육학 학사, 석사, 박사 출신들이시고 1년에 만에 한 두세 명 진짜 그 분야의 천재들, 그분들은 뭘 하셔도 하실 분들이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의 견해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더군다나 전공자도 아니야. 타전공 학사딸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선에서 풀어보고 말을 하는데, 만점자 숫자 28명이면 이미 얘기 다 했죠.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99.9%는 헛소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꾸 배경지시라고 하면은 한 20년 전쯤에 배경식 중요하다 신문 사설 읽으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 시절 얘기를 해. 뭔 놈이 신문 사설이요. 요즘 신문을 보기는 해요. 제발 좀 그 옛날 구한말 시절에 그 상투들을 좀 다 잘라버리시고요. 잘 들어. 수능 시험엔 철저하게 EBS와 기출이 시험 범위라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EBS는 직접 출제였다가 지금 간접 출제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직접 간접이라는 표현의 문제만 있을 뿐, 어쨌든 출제하는데 첫 번째 시험 범위고, 두 번째 시험 범위는 평가원 기출이야. 문제은행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비공식인데, 아까 세심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죠. 이 친구가 고2 때 치렀던 교육청 시험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고3 평가원에 이어서 내는 거, 여러분 그 증거 자료들을 몇 개를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범위는 여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배경식을 공부한다면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하면 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결고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연결고리들을 학생이 찾긴 힘들어요. 왜? 지문 하나하나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그림이 바뀌어. 왜냐면 봐봐, 우리가 퍼즐이 완성된 그림을 알기 전까지 새로운 퍼즐이 끼워 맞춰지면 퍼즐의 그림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 느낌이야. 그런데 퍼즐이 맞춰질수록 거의 그림이 완성 단계에 가니까 큰 그림의 변화는 안 보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되고요. 이 지문은 EBS 연계 지문이었어요. EBS 연계 지문을 보면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진화라는 지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공진화가 되냐면, 처음에는요 A와 B 개체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그러면 같이 영향을 주고 받고 사니까 이걸 공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서로 되게 떼놓고 살기 힘들 정도로 필수적 관계가 돼. 하지만 여전히 두 개체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경우도 있어. A 안에 B가 들어왔다. 그럼 뭐예요? 내부 공생이죠. 이 상태에서 유구한 역사가 지나고 나면 A라는 개체 안에 B가 흡수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흔적만 남아요. 됐니? 그럼 여기까지는 봐봐. 이게 정말 어디 순간을 자르긴 힘들 수가 있어. 그런데 어디까지는 두 개체였고요. 이제는 한 개체가 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야 그러면 부부끼리 평생 같이 살면 한 몸 되냐고,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상식 바뀌시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뭔 얘기해, 우리 지금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진화 같은 얘기를 해, 저리 좀 꺼져봐 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현미경이 기술이 좋아졌고, 들여다보니까 어머나 지금 DNA가 다른 애가 속에 있네. 야 미토콘드리아 DNA가 세포에 있는 DNA랑 다르네. 얘 다른 개체네. 야 리보솜도 따로 갖고 있네. 다른 개체네 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야 좋아 입증해봐. 야 보니까 말이야, 만약에 미토콘드리아 없어? 그럼 미토콘드리아 복제 안 돼. 즉 이분 분열이야. 두 번째, 얘만 가지고 있는 수손 단백질이나 테포막 단백질은 좀 달라. 폴린과 카디오리핀이라는 뭔가 다른 특징들이 있어. 결정적으로 얘는 자기가 속해 있는 애들과 리보솜 구조가 달라. 자, 그럼 이제 또 어떤 반박을 받냐?
야, 그러면 지금도 두 개체인 거 아니야? 라는 반박을 받는 거예요. 잘 들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지금 얘는 과학사 지문이에요. 과학사 지문이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과거에는 두 몸이었다니까 이제는 한 몸 된 거야. 합체된 거야. 이걸 주장하고 싶어. 이해됐니?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박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첫 번째, 다시 봐. 간단히 정리할게요. 주장, 과거, 현재를 놓고 경우의 수를 따질게요. 자, 과거에 두 개였다가 현재 하나라는 주장을 하는 거야, 얘네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반박, 사단락에 나와 있는 반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야, 어떻게 두 개가 한 개가 합체가 되니? 제정신이니?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야?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6단락에서는 얘네가 5단락에서 입증을 해놓으니까 야, 그러면 옛날도 두 개고 지금도 두 개 아니야? 라는 반박을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반박을 해주는 정보가 끼어 들어간 거라고 지금. 이런 글의 구조인 이거 못 잡으면 저 터집니다. 그리고 시중 해설들 좀 비교하세요. 그나마 자기가 창피한 걸 아는 선생님들은 기출 해설 영상을 안 올렸다가도 내려버려요. 쪽팔려가지고. 왜? 제 수업은 다 보거든. 그게 그나마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해설 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 진짜 한숨 나와요. 정말 답이 없어. 특히 여러분 1, 2단락은요 완전히 그냥 들러리 단락이야. 1, 2단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자꾸 1, 2단락 근거해가지고 막 마지막 문제 풀거든요. 그 지랄 하니까 오답률이 역대 1등인 거야. 저거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도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 기출로 연습이 된 사고 과정을 따라가면 틀리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 자, 그리고 이게 처음 나왔을 때랑 벌써 지금 여러분 지금 5년차 시험이잖아. 우리가 20, 21, 22, 23, 24 올해 24학년도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얘는 이미 거의 완성된 그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자꾸 처음 마주하는 지문처럼 보면 안 돼. 큰 그림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10초씩 잡아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칠판 필기하셔야 되고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셨나 혹시 사진? 그러면 10초씩 잡고 올려주시고 이쪽 오시면 됩니다. 자, 같이 보시죠. 이제 일단락부터 세팅을 할게요. 주제 세팅. 자,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생각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예시 도입을 했죠. 뭐 그래 보여. 어떤 부분들이 뭐야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체의 조건은 무엇일까? 글의 주제는 그래서 뭐였다고요? 개체 조건, 개체성의 조건이죠. 첫 번째,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대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는 어때요? DNA가 같죠. 그런데도 한 개체가 될 수 없대요. 그럼 씨발 잠깐만, 한 개체는 뭐지? 벌써 애매해지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내가 팔 하나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팔은 내 개체잖아. 그러니까 팔 하나 없어도 산다니까? 잠깐만, 얘는 없어도 살지만 내 한 개체인 거죠. 맞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미생물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 또는 우리 뭐 효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소화 효소가 혹은 소화 미생물이 없으면 우린 소화를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 반추동물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반추동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봐봐. 반추동물의 4개 위 중에 단추위에 보면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사는데 그게 죽어서 급성상승증이 발생하면은 죽어. 자, 그럼 봐. 장내 미생물은 나랑 같은 개체는 아니지만 내 생명에 영향을 주죠. 벌써 애매해지는 거야. 야, 지금 일단락에서 얘기한 그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은 도대체 기준이 어떤 건가요?
없다니까. 정보가 너무 모호한 거야. 바꿔 얘기하면은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보가 불충분하다고요. 그러면 판단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시중 해설을 보면 죄다 이걸 가지고 쳐 풀고 자빠졌어. 서울대 국어 국문과 나와도 그래요. 서울대 철학과 나와도 그래요. 깝깝해 죽겠어요. 제발 좀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고 배우시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도 정말 창피한 짓이야. 근데 그나마 내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강사든 학생이든.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퀘스천 뭐라고요? 야, 개체 조건은 뭐야? 유사성 아니래요. 심지어 DNA 동일해도 아니래요. 그래서 뭐야? 강한 유기적 상호적. 아니, 그러니까 반추의 미생물 나랑 다른 개체인데 반추의 미생물 없으면 뒤져. 내 팔 내 개체인데 팔 잘라도 살아. 아, 이건 생명하고도 관련이 없네. 그 강한 유기적 상호적 뭐냐고 도대체. 모호하다니까. 처리가 안 된다니까. 그걸 의도하고 낸 거야. 왠 줄 알아요? 여러분,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진리는요, 인간은 아직도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우주의 진리,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와 지식 다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 현 시점에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 가장 확률 높은 판단을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똑같아.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기서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판단 가능한 때만 판단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단은 남겨두는 수밖에 없는 거야. 미지의 영역으로. 계속 가볼게요. 이단락. 상이한 시기. 자, 그럼 봐. 이걸 이제 개념어라고 저는 정리하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 여기는요, 공시예요. 공통된 시간대야. 여기는 통시야. 역사를, 시간을 통틀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체성은 뭐냐. 공통된 시간대에 봤을 때 유사성은 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자, 그래서 공시적으로 봤을 때, 다시 통시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개체는 뭐래? 인과성으로 개체성을 정의할 수 있겠대. 이것도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 인과성 뭔데? 자, 일단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하다, 강한 인과성이야. 좋아,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여러분, 그 뭐냐, 플라나리아 알죠? 그거 이렇게 생긴 거 반 자르면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지. 자, 질문. 얘랑 얘랑 그럼 같은 개체니? 골 때리죠. 원래 둘 다 나였잖아. 그럼 나 1번, 나 2번이 됐어요? 뭐야 이거 도대체? 봐봐. 정보가 불충분하다니까. 즉 뭐야? 이 개체성에 대한 규정은 아직 철학적 과제인 거예요, 사실은. 답을 못 찾은 여전히 열려있는 철학적 질문이라고요. 다만 생물학적으로 개체성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1, 2단락은요, 결국에는 3단락을 도입하기 위한 떡밥 단락밖에 안 돼요. 정보가 너무 불충분하고 모호한 철학적 고민을 담고 있다 보니까 답이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 2단락 가지고 푸시면요, 어차피 틀려야 되고 그걸로 사후적으로 정답 끼워 맞추기 해설들이 정말로 답답해 죽겠다고. 그 서울대 연고대 좀 다니셨으면 그 정도 지적 능력이 있으니까 이 수업 듣고 제대로 가르치시면 돼요. 오케이? 자, 3단락 갑니다.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래. 잘 들어. 여기 생명 선택한 친구들도 알 거야. 여기 있는 정보가 불충분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정보는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시간에 세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언급할 뿐인 거야. 결국 정리하면 얘도요, 뭐냐면 여러분이 고1 때까지 알고 있었던 번교과적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냥 도입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사실상 여기가 새로운 1단락이 되는 거야. 생물학에 있어서의 개체성에 대한 연구요. 그게 뭐였던 거니? 그 중 좁혔죠. 여러 소기관 필요 없어. 미토콘드리아야. 그래 주제는 미토콘드리아의 개체성으로 갔습니다. 됐니? 자, 얘기했었죠. 1단락, 2단락 넘어가는 포인트가 주제 세팅된 핫플레이스고, 이렇게 과거 지문에는 위쪽에 하나의 정보 군집, 아래쪽에 하나의 정보 군집해서 글의 주제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현행에서는 가나 세트형, 가나 상호 세트형 문제가 과거에는 가나 세트형 없이 이렇게 하나의 흐름 속에 두 개의 주제를 엮어 놓는 형태로 존재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필기할 때도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됐어? 1, 2단락과
나머지 단락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상태예요. 현관펜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이 구조 처리하고 연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10초 잡아주고 오세요. 자, 봅시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세포 내의 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개체 안에 있는 말 그대로 한 개체의 요소일 뿐이라고 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20세기 초에 뭐래? 원래 박테리아였대요. 즉 무슨 얘기예요? 원래는 두 개체였다는 거야. 그 두 개체였다,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공생에서 발생했다, 또는 세포 내에서 공생했었다. 내부 공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얘기했지, 이게 어디 이미 출제가 된 거야? 당해년도 EBS 이미 출제가 됐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못 찾아. 여러분이 이거를 잘 찾을 수가 없지. 니네가 올해 수능 치는데 이 20학년도 수능 보면서 20학년도에 출제됐었던 EBS 교재를 구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연결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열심히 하시는 게 강사들의 연구라고, 사실은. 자, 보세요. 보기에 뭐가 나왔어? 보고와 테트로노톡신이라는 독소 얘기가 보기에 나오고 그게 20학년도 수특에 이미 나오잖아. 됐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뭐라고? 각 대상의 생존 조건에 맞게 서로 조합을 이뤄 진화하는 게 바로 공진하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 이미 그러니까 기출로, EBS로, 시험 범위로 이 내용을 건드렸던 거예요. 시험 범위를 세팅을 해놨는데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출제를 하지 모른다고 전제하고 출제를 할까? 그럼 뭐하러 EBS 연계라는 얘기를 하고 수능 문제은행 출제라는 얘기를 뭐하러 공표를 하고 뭐하러 출제 원칙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그 출제 원칙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서울대 나왔어도 필요 없고 국어 국문과 나왔어도 필요 없고 철학과 나왔어도 필요 없어. 국어 교육과 나왔어도 사실은 여기까지 못 들어오면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계속 보니나 이 이론에서 두 원생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는 두 개체였다는 얘기야. 그리고 현재에는 한 개체가 됐다는 얘기죠. 즉 원래는 뭐야? 공생에서 발생했다. 원래는 뭐야? 공생하다가 세포 내에서 공생했다. 그 공생하는 그 결과 뭐가 됐다? 현재 한 개체가 됐다. 다시 한번 공생이다. 봐봐. 주제만 빡세게 잡았어도, 야, 연계 몰랐어도 어찌 보면 괜찮아. 지금 4단락 초반부에서 공생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얘기하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심지어 6번이요, 7번이요. 아니 이렇게 공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글 때 홀랑 까먹고 문제 풀면서 다 틀리고 있다니까. 진짜 공생이라는 개념은 빡세게 잡아서 끝났어요. 자, 봐. 공생은 한 개체야, 두 개체야? 두 개체라고요. 두 개체. 공생 모르는 초등학생이 어딨어. 초등학생도 공생은 다 알아. 공생, 기생 다 알아. 만화 기생수 만화도 있어. 다 알아. 기생충 다 알아. 자, 봅시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거래. 뭐 정의가 있어야 아는 겁니까? 원래 아는 거지. 서로 다른 생명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두 개체라고요. 서로 다른 생명체 두 개체라고요. 공생 발생성은 당연히 인정 안 하지. 왜? 뭔 소리라는 거야 도대체. 야, 첫 번째 반박 근거죠. 일단은 그 시절의 넌센스였어요. 그 시절에 상식 바뀌었다고. 무슨 얘기야 도대체. 왜? 야, 그럼 부부가 뭐 한 30년 살면 한 몸 되는 거야? 뭐 이상한 소리를 해 라고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야, 그런 거는 그거 꺼져 이런 얘기를 한 거. 왜? 그 시절에 유전학은요 뭐만 따졌어? 두 번째 근거, 관심사 받기야. 그 시절에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만 입각해서 그 진화 개념만 본 거지, 두 다른 개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공생 발생성 또는 공진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연구를 안 하다가 전자현미경이 등장하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기술이 발달을 했어. 잠깐만. 야, 뭐 이상한데? 재반박 근거 1. 야, DNA가 다르네. 또, 야, 얘는 지금 리보솜도 따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얘 지금 두 개체 아니야?
라고 된 거죠. 됐니? 그러면 잠깐만, 진짜 리보솜도 다르고 DNA도 달라? 그럼 너희가 주장하는 그 공생 발생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오달락 이제 공생 발생설에 대한 재검토죠. 자, 결국 뭐야? 두 개체가 내부 공생을 하다가 진핵 생물 한 개체가 됐대요. 야, 그러면 회귀 형성이 우선이야, 내부 공생이 우선이야? 그런 건 아직 모르겠어. 그런 문제는 일단은 제쳐놔. 중요한 건 뭐야? 다른 건 몰라도 미토콘드리아 얘는 원래 다른 개체였다고. 좋아. 입증해봐. 첫 번째. 자,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려면 미토콘드리아가 이미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근거 1, 2분 분열을 해야 돼. 즉 무슨 얘기야? 만약에 내가 인위적으로 진핵생물의 미토콘드리아를 없애버리고 복제를 시키면 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즉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원래는 두 개체였다는 거야. 두 번째, 진핵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인데 얘는 수송 단백질이 달라요. 포린이 있대. 그래, 얘도 그러면 원래는 다른 수송 단백질을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한 개체인데 두 개체였다는 얘기였겠죠. 특히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 같은 게 또 있었대요. 근데 그 카디오리핀은 박테리아라는, 즉 진핵세포물과 다른 박테리아에 있었던 거야. 야, 그럼 얘는 원래 박테리아였네 정말로. 또 리보솜도 조사를 해보니까 진핵세포보다는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닮았다는 건 원래 얘가 박테리아 출신이었다는 거죠. 야, 그러면 잠깐만, 저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반박은 좀 상식 밖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쓸데없는 거 자꾸 하실래요? 상식 바뀌고 관심 바뀌었어. 그렇게 반박이 됐던 게 이제는 뭐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이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까지 입증되고 보면 잠깐만, 그럼 두 개체 아니야? 즉 첫 번째 반박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개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반박은 예나 지금이나 두 개체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 첫 줄에 두 개체라는 근거를 요약해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는 도입 방식이거든요. 봐.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졌다. 4단락의 근거 하나를 가져왔죠. 또 복제 증식이 이루어진다. 5단락의 근거 1이죠. 예. 이분 분열. 그러니까 4단락의 대표 근거, 5단락의 대표 근거를 갖고 온 거야. 4단락 대표 근거, 5단락 대표 근거. 무슨 얘기야? 야, 그러면 결국에는 공생관계, 즉 두 개체 아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두 개체는 아니라는 거야? 유기적 상호작용 때문이라. 근데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씨발 유기적 상호작용이 어떤 거냐고. 나 이 깡냉이 다 뽑아도 나 사는데 지장 없어. 나 팔 하나 잘라도 사는데 지장 없다니까? 근데 한 개체잖아. 그런데 내가 내가 소야, 염소야. 내 반추위에 미생물 죽으면 나 죽어야 돼요. 아니 미생물은 나랑 한 개체가 아닌데 사는데 지장이 생기잖아. 아니 생명에 지장 없는 건 한 개체고 생명에 지장 있는 건 또 두 개체야. 도대체 그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은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알았어. 설명해 줄게. 그게 뭐냐면 보이죠? 근거. 그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의 기준을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게. 1, 2단락에서는 추상적이었지만.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진핵세포가 증식 조절한대. 두 번째 근거는 뭐라고? 진핵세포가 복제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를 함께 복제 증식시킨대. 세 번째, DNA의 상당 부분이 넘어가서 길이가 짧아졌대. 네 번째, 미토콘드리아 혼자서 원래는 대사 과정을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혼자 생성했을 텐데 이제는 외부로부터 받아야 된대요. 됐죠? 예시까지 뒷받침 끝. 그러면 깔끔하게 저 따라오세요. 이거야. 1, 2단락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도입부야. 떡밥이야. 자, 이제 떡밥 회수해야 돼. 자, 철학에서는 여전히 고민이야. 왜? 여러분 테세우스 배라고 알아요? 그 세이렌?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가 배를 타고 그 전설에 이제 바다를 건넌 건데, 테세우스 배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배를 만들면요. 예를 들면 배 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조각이 고장이 나서 얘를 대체를 했다고 치자. 자,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죠.
또 한 조각이 고장나서 또 하나를 대체했다고 치자. 얘도 테세우스의 배죠. 하나를 또 교체. 어머나? 노란색 배가 돼버렸네. 도대체 그럼 언제부터 바뀐 거야? 이 테세우스 배는? 이게 철학적 논쟁인 거야. 요런 거예요. 일부가 바뀌었어. 그럼 언제부터 개체가 달라진 거야? 철학적 논쟁은 답을 현재 못 찾았다고요. 다만 생물학에서는 답을 찾았다고. 과학사적으로. 어떻게? 원래 두 개체였던 애가 현재 한 개체가 됐어. 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좀.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니? 야, 관심 없으니까 저리 꺼져. 야, 현미경 봐. 독자대인 독자리보솜이잖아. 그러네. 야, 입증해봐. 야, 미토콘드리아 없으면 분열 못해. 미토콘드리아 있어야 돼. 두 개체야. 얘는 수성 단백질이 달라. 포린이야. 박테리아에 있는 단백질은 카디오르핀이 있어. 박테리아에 있는 리보솜하고 닮았어. 야, 그러면 얘는 얘나 지금이나 두 개체 아니야? 즉 두 개체가 한 개체가 됐다고, 공진화했다고, 공생에서 발생해서 한 개체가 됐다고 주장하는 너희 주장은 사달라. 관심 없고 무슨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원래 하나고 지금도 하나야. 원래 두 개였네? 야, 그럼 지금도 두 개 아니야? 라는 재반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에서 자, 왜 과거에는 두 개체고 지금 한 개체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첫 번째, 복제 증식을 조절받고요. 함께 복제 증식되고요. DNA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졌고요. 생존에 필요한 필수 단백질 의존한다는 거야. 단백질 생성의 역할과 종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되셨죠? 필기하십시오. 그럼 깔끔하게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리 구조가 명확하게 잡혀야 되는 거고, 기출 지식, EBS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야. 자, 37번 1번 선지부터 볼게요. 글의 주제와 구조를 묻는 문제잖아. 그러면 글의 주제인 개체성 묻겠죠. 예시도 있었겠죠. 공생발생설 주제는 맞지만 다양한 견해가 아니라 논박이죠. 과학사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이죠. 다양한 견해 틀렸고 비교 틀렸고. 2번 선지, 개체성에 대한 정의.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라기는 너무 일반적인 거죠. 주제는 적절한 포괄성을 갖고 있어야 주제라고. 근데 얘는 너무 포괄적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자, 3번 선지. 개체성의 조건 제시했죠.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 그게 뭔데? 미토콘드리아. 즉, 얘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좁혀놨죠. 그러면 일단 3번 가능성은 2번보다 높아. 4번 선지 볼게. 개체 유형 분류가 아니라 개체성의 조건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5번은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된다. 너무 포괄적이야. 더군다나 인과라기보다는 뭐라고요? 논박이라고요. 논박. 정답은 3번이죠. 가장 주제에 좁혀진 것. 넘어가서 38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1단락 QA 잡으면 보이죠? 유사성 아니라고요. 1단락 주제 도입 예시 보면 보이죠? 어쨌든 유기적 상호작용이 개체성의 조건이었으니까. 3번,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몇 단락이야? 5단락이죠. 5단락 근거 1. 뭐라고? 2분 분열이죠. 봐봐. 세부 내용이 아니야. 전부 다 정보가치 높았던 내용에서 선지를 구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발췌독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 실제로 이렇게 풀려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해야 돼. 왜? 자꾸 발췌도로 가잖아요. 그게 익숙하고 그 안 좋은 습관이 계속 굳어버리면 못 고치고 결과적으로 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잖아.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1등급까지 갈 수 있는 1년 안에 해결하는 현실적 방법이야. 4번 선지. 미토콘드리아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해 세포질로 이동한다고요? 야, 봐봐. 지금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을 의존하고 있죠. 이게 6단락에서 근거 4였어. 그럼 봐봐. 미토콘드리아가 의존하고 있는 단백질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야? 밖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야지. 맞죠? 거꾸로 얘기했죠? 정답 4번이죠, 그러면.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정보를 넓혀놓고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거기서 안 보이는 거지. 주제구조 좁혀놓으면 그냥 보인다고. 그리고 개체성, 인과성으로 이단락에서 대답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 그래, 논증구조를 똑바로 잡으셨어야 된다니까. 논증구조를 똑바로 잡으셨으면 뭐라고? 그래, 단백질 의존하잖아. 이해돼? 자기 사는데 필요한 걸 외부에서 받아야 의존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쓸데없는 정보가치 낮은 데서 그걸 처리할 수 있다고 거기에 어그로 끌려버리면 이상한 선지 근거 잡고 틀리는 거예요. 근데 주제구조 똑바로 잡으면 봐봐. 여기서 지금 1단락, 2단락 주제인 유사성, 유기적 상호작용, 뭐 인과성 이딴 거는 정보 가치도 낮고 정답률도 당연히 정답 확률도 낮은 거야. 그런데 이 글에서 정말 중요했던 건 뭐야? 결국에는 생물학에서는 이러한 개체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화적이고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공진화라는 개념을 입증해낼 수가 있었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이 두 가지 근거로 했기 때문에 3, 4번 설계해놓고 정답 골라라. 그런데 그게 이해가 어려웠지. 그렇기 때문에 변별되지.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잘 냈죠. 39번 기억의 이유. 왜 인정받지 못했다고요? 1번 넌센스야. 2번 관심이 없어. 근데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런데 다시 관심을 갖게 돼요? 독자 DNA, 독자 리보솜이 발견됐기 때문이지. 그러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뭐라고요? 상식밖이야, 관심밖이야. 두 번째 뭐라고요?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것도 많고 그 시절 상식이 아닌 것도 맞지만 이게 밝혀져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도 되는 거지. 이렇게 논리구조를 잡았어야 보이는 거라고요. 논리구조를 잡았어요. 그게 뭐야? DNA. DNA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고유한 유전 정보. 즉 독자 DNA가 있다라는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끝. 됐죠? 이렇게 가는 거야. 제발. 그래서 내가 자꾸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자가 28명인 거야. 요상한 짓을 하니. 공략법을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수능 30년 역사예요. 그냥 제 영상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자, 40번 볼게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의 연구 결과입니다. 윗글 바탕으로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봐. 박테리아부터 비롯되었다. 원래 두 개체였다는 증거. 어디 나와 있어요? 4단락과 5단락에 나와 있죠. 그래요. 5단락의 근거 1, 2분 분열. 기억 괜찮네요. 진핵세포 리보솜이 아니라 박테리아 리보솜이라니까. 독자 리보솜이라고. 4단락 근거 2, 5단락 근거 4. 박테리아 리보솜이고 독자 리보솜이라니까. 아우시죠? 수송 단백질이 그냥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포린 있으셔야 된다고. 아니겠네. 카디오르핀 있으시면 되셨네. 정답은 기억 리을 끝. 깔끔하죠. 깔끔하잖아 아주 그냥. 41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5번 정답 골라요. 나도 그랬어요. 이게 수능 30년 역사의 국어 오답률 탑 1이야. 그럼 문제 잘못 낸 거니? 사람 상식 바뀌니까? 아니지. 야, 아인슈타인이 틀렸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틀린 거지. 슈레딩거가 틀렸니? 슈레딩거를 이해를 못한, 즉 양자역학 세계를 이해 못한 아인슈타인이 틀린 거지. 그거라니까요. 왜 천재들 이해를 못한다고 틀렸다고 하냐고.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봐. 지금 보고와 얘야. 야,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돼? 실험실 맘해봐. 1, 2단락에 나와 있는 인과성이 이딴 걸로는 판단 안 된다니까. 왜? 엄밀한 근거가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따라오십시오. 얘네는요, 요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판단이 되면 원래 두 개체 지금 한 개체인 거죠. 맞죠? 근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얘는 몇 개체야? 당연히 두 개체지. 맞죠? 왜? 공생이었잖아 원래. 그리고
이제 한계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돼? 이 네 가지 조건에 대응이 되면 한계체인 거죠. 됐어? 그래서 읽어봤더니 DNA 길이도 몰라. 단백질 의존하는지도 모르겠어. 함께 복제 증식하는지도 모르겠고 증식 조절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나마 하나가 아리까리하게 있어. 뭐니? 자, 스스로 복제 증식할 수 있었다. 근데 보세요. 스스로 복제 증식할 수 있었다야. 수 있었다. 한다가 아니라 수 있었다는 확률이 있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 스스로 복제 증식할 수 있었다. 스스로 복제 증식할 수 있지만 복제 증식을 조절받거나 함께 복제 증식된다. 모순됩니까? 아니죠. 스스로 복제 증식할 수 있었다는 누군가의 복제 증식에 조절을 받을 수도 있고 함께 복제 증식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저 수라는 단어 때문에 확률 개념이 되니까 저 네 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한계체야? 두계체야? 저게 조건이 확인된 한계체지. 조건 확인 하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두계체라니까.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에요. 한계체가 아니라고. 여전히 두계체라고. 왜? 저 한계체 조건 중에 하나도 확인이 안 되잖아. 이해됐어? 끝이야. 이걸 죄다 틀려 먹었어. 해설 봐. 엉망진창이야. 인과성으로 설명하고 자빠졌다니까. 그래갖고 존나 중언부언해. 그냥 저한테 보고 배우셔서 가르치시면 돼요. 자, 2번 선지 봐. 잘 봐. 유기적 상호작용이 개체성인 건 맞죠? 그래서 1단락 내용 그대로 때려 박으면 당연히 유기적 상호작용 개체성이니까 개체성? 이룰 수도 있겠지. 한계체가 될 수도 있겠지. 두계체였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체였다가 이 두 개체가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한 개체가 될 수도 있지. 언제? 유기적 상호작용이 아주 강해져서 한 개체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얘는 1, 2단락의 주제인 유기적 상호작용을 적용해 본다면 가능은 하다니까. 개체성 조건으로. 3번 선지. 보고세포가 증식할 때 보고체 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DNA도 함께 증식하는 건 아니겠군? 봐. 벌써 물어보잖아. 6단락의 근거를요. 6단락 근거 뭐라고? 함께 복제 증식했냐? 됐니? 그런 얘기가 확인이 안 되지. 됐어? 그럼 확인이 안 되니까 얘는 보류야. 확인 X. 왜? 정보가 없으니까 확인도 안 돼. 근데 의도는 뭐야? 잘 들어. 보기에 정보 없어? 그럼 얘는 확인도 안 돼. 근데 의도는 뭐야? 그거지. DNA 함께 복제 증식할 수 있었으면 얘는 한 개체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로 봐야 되는 거야? 두 개체로 봐야지. 아, 맞잖아. 한 개체가 되는 조건이 저렇게 빡빡한 거야. 그럼 당연히 두 개체지. 공생 두 개체. 공생이라고. 당연히 두 개체지. 4번 선지. 개체성을 잃었으면 원래 두 개체였다가 봐. 아메바가 있고 서식하는 박테리아 한 개체 두 개체라니까. 두 개체가 개체성 잃었으면 당연히 한 개체가 되지. 한 개체가 되는 조건이 뭐야? DNA 길이 짧아져야 된다니까. 한 개체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DNA 길이 짧아져야 된다고. 한 개체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 함께 복제 증식해야 되고 증식 조절받아야 된다고. 됐어? 그런데 얘는 정보가 없지. 그럼 뭐야? 두 개체라고. 함께 증식해야 한 개체야. 근데 정보 없지? 그럼 두 개체지. 한 개체가 훨씬 더 빡빡한 조건 내에서 확인되는 거니까. 반면에 아메바, 박테리아 두 개체지. 개체성 이름 한 개체 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한 개체 되는 조건 6단락에 나와 있는 근거 3 DNA 길이 짧아져야죠. 6단락에 있는 근거 2 함께 복제 증식해야죠. 근거 2냐 1이냐. 됐죠. 그럼 봐. 결국 뭐야? 그래. 두 개체라니까. 그러면 1번이었구나. 한 개체가 아니니까. 친절하죠? 결국 무슨 얘기야?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국어,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발 좀. 근데 메가 1, 2타